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배당성장 투자자라면 누구나 빠지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배당성장 개별 종목 여러 개에 분산 투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배당성장 ETF에 투자해야 할까? 구독자님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 두 가지 투자를 모두 직접 해보면서 그 과정을 자세히 공유할 생각입니다. 아내의 계좌로는 작년 9월부터 개별 배당성장주 20개 종목을 매수한 후 10개월째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제 계좌로는 배당성장 ETF인 SCHD를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갈 생각입니다. 7월부터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배당연금을 조금씩 늘려가는 과정을 매일매일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하락장이 왔을 때를 기회 삼아 세배 레버리지 ETF인 TQQQ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이내로 안전하게 모아나가는 과정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20% 이하로 비중 조절을 하는 것만으로도 세배 레버리지 투자는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의 힘을 빌리면서 배당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해 나가고 적당한 비중의 TQQQ와 SOX의 투자를 통해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투자의 기본 방향입니다. 7월부턴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투자를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매일 보여드릴 생각이니 어느 정도 지켜보신 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기셨을 때 배당연금 만들기에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개별 배당성장주 투자와 배당성장 ETF 투자는 아주 분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모아가길 희망하는 저와 같은 투자자에겐 SCHD와 같은 배당성장 ETF 투자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드컴과 같은 개별 종목의 경우 한 주를 추가 매수할 때에도 60만원 이상이 필요하므로 적립식으로 모아가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별 배당성장주 투자를 진행 중인 아내 계좌 또한 자주 공개할 예정이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도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배당성장 ETF 몇 종류를 분석한 뒤 저는 배당성장 투자 관점에선 SCHD를 가장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ETF들을 분석해봤지만 SCHD에 대한 제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7월부터 적립식으로 모아갈 배당성장 ETF도 당연히 SCHD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은 SCHD와 관련한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SCHD를 수치적인 관점에서 소개하는 것은 너무 식상할 것 같아 오늘은 조금 새로운 내용으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정말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찰스 슈왑 투자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오로지 배당성장 ETF인 SCHD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배당성장주 ETF를 조사하는 영상에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로 SCHD를 소개했던 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적립식으로 SCHD를 모아가는 영상을 소개했었는데 SCHD 이외에 추가적으로 모아갈 만한 ETF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 능력 범위 안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SCHD보다 크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 배당성장 ETF는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나마 눈길이 가는 것은 헬스케어 섹터 대표 ETF인 XLV였습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경기 침체기에 주가 방어가 잘 되는 섹터이며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장해야만 하는 분야입니다. 배당성장률 또한 연평균 10% 정도인 점도 마음에 듭니다. 다만 시가 배당률이 1.3% 정도인데 SCHD 배당률 2.6%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따라서 굳이 SCHD를 놔두고 XLV까지 투자해야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반면 아무리 SCHD의 운용자산 규모가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ETF만 모아가도 될지 큰 금액을 투자해도 불안하지 않을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저 스스로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SCHD의 운용사인 찰스 슈왑이 어떤 회사인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말고 찰스 슈왑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찰스 슈왑이 직접 말하는 이야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찰스 슈왑 투자 불변의 법칙에는 찰스 슈왑의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뒤덮인 책이 아님에도 저는 이 책을 읽고 찰스 슈왑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워런 버핏 또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존경해왔다. 이 책을 읽으면 그 이유를 알 것이다. 이 짧은 영상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낼 순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찰스 슈왑을 존경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담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찰스 슈왑이 어떤 회사인지를 이해한다면 SCH들을 한 주씩 매수할 때마다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960년대 초반 직업 전선에 뛰어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름 있는 회사에 붙어 있다가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것이 성공의 가장 확실한 길이라 믿었지만 찰스 슈왑은 큰 조직을 돌아가게 하는 작은 톱니가 되는 것에 만족하고 싶진 않았다고 합니다. 찰스 슈왑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모스 미첼과 함께 미첼 모스 앤드 슈왑이라는 아주 작은 회사를 차립니다. 처음엔 20%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후 모스는 회사를 떠나갔고 그의 20% 지분을 아주 싼 값에 인수했습니다. 60%의 큰 지분을 보유한 미첼은 회사가 낸 이익으로 인생을 즐기고 싶어 했지만 찰스 슈왑은 이익을 재투자해서 사업을 계속 성장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미첼의 60% 지분을 꽤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 됩니다.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된 거죠. 100% 지분을 갖게 되었지만 곧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다우지수는 16년 넘는 긴 시간 동안 반등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많은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에 질려서 떠나버렸습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길지 않은 하락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16년이면 질려서 떠나갈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찰스 슈왑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20세기 가장 강력한 강세장의 하나로 기록될 상승장의 시작을 함께하지 못했다. 이 책에는 주식시장의 지난 50년 이상의 상승과 하락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몹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돌이켜보면 사업을 계속했다는 게 놀라울 정도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긴 고난의 시간이었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15년 이상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면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으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제가 계속해서 배당연금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아직은 제 포트폴리오에서 배당 성장주의 비중이 미미하지만 점차 비중을 늘려 전체 포트의 70% 이상을 배당 성장주로 나머지 30% 이하는 SOXL, TQQQ와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친환경 성장주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하락과 횡보의 시기엔 배당 성장주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또한 세배 레버리지 ETF와 친환경 성장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장에서도 제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 저는 어떤 환경에 남겨지더라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찰스 슈왑은 30대 중반까지도 이렇다 할 자산 없이 가진 것은 빚뿐이었다고 합니다. 불황은 1973년과 1974년에 극에 달했으며 매일 신문을 펼칠 때마다 시장이 하락했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졌고 탄산음료 판매점 슈왑 파머시에 밀려 슈왑이라는 명칭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찰스 슈왑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에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를 지배했던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수수료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들은 수수료 창출에 생계가 달려 있었기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오염된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당수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상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찰스 슈왑은 영업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잡다한 비용을 모두 줄여 전례 없이 낮은 가격, 즉 기존 증권회사가 부과했던 것보다 최대 75% 저렴한 가격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당시 세계 최대 증권회사였던 메릴 린치의 설립자 찰스 메릴은 주식은 고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는 것이다 라는 말로 영업을 강조했지만 찰스 슈왑은 정반대로 우리의 거래는 브로커가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회사와 정반대의 사고를 시도한 찰스 슈왑의 배짱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찰스 슈왑은 업계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판을 무질서하게 흔드는 시도를 하는 사람은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찰스 슈왑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일을 맡기고 싶은 회사로 슈왑을 설계했다. 고객을 실망시킨다면 그들이 어떻게 느낄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계획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고객을 섬기는 회사를 세우는 것이었다. 사람의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 가치일 경우엔 더더욱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찰스 슈왑이 추구하는 가치가 찰스 슈왑 코퍼레이션에 남아있는 한 이 회사를 끝까지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고 싶은 몇 가지 이유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슈왑은 어렸을 때부터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고 세상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태어난 것이 그에겐 행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슈왑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성향과 장점을 정말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겸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좋은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능력을 갖춘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정말 좋은 책을 읽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관련 서적은 투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기에도 바쁜데 이 책은 제 삶의 방식까지 돌이켜보게 만듭니다. 1987년 찰스 슈왑 IPO 과정만 살펴보더라도 슈왑의 인간적인 부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헌신적인 투자자로서 슈왑 계좌를 보유한 고객들을 위해 투자은행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50%의 물량을 따로 확보한 점,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훼손된 회사 직원들의 재산 복구를 위해 신주 인수권을 부여함으로써 오랫동안 슈왑과 함께한 직원들에게 커다란 부를 쌓을 토대를 제공한 점,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들이었지만 슈왑은 이러한 선택이 자신에겐 성실성의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직원들을 떠나보내야 했을 때도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려는 직원들의 학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아내와 함께 $10,000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했던 직원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마음을 찡하게 만듭니다. 책을 읽는 내내 특별한 자랑이나 꾸밈 없이도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파격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기술 전문가가 아님에도 증권회사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온 점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도입만 해도 그렇습니다. 메릴 린치를 비롯한 대형 회사들은 인터넷이 그들의 사업 모델을 잠식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찰스 슈왑은 경쟁자들보다 빠르게 인터넷 거래를 도입했습니다. 피터 린치가 몸담았던 피델리티보다도 1년이나 빨랐습니다. 정말 멋진 문장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실패는 과정의 일부이며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나는 실패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독려하는 것이 임무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뭔가를 배웠고 다음에는 더 높은 곳에서 출발했다. 저는 월스트리트 반대편에 작은 신생기업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40년 만에 세계 최대 상장 투자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을 항상 중심에 두는 찰스 슈왑의 철학과 혁신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찰스 슈왑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선명히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을 표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SCHD의 매력을 느끼려다 찰스 슈왑의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500페이지 분량을 담아내기엔 영상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SCHD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첫 영상부터 지금까지 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라는 인사말로 시작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